모든 코인들이 앞다투며 순환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는 반짝 상승을 기록할 뿐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만이 상승할 수 있는 독보적인 타이밍,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대장인 비트의 흐름부터 체크해 볼게요. 지금의 비트코인은 정말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날마다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큰 영향을 주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관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관련 ETF가 향후 3년 동안 약 2,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을 비트코인의 시세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4배 증가하여 개당 2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 유입이 출시 2달 만에 100억 달러에 도달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ETF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죠. 더불어 이제는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마다 또는 21만 블록이 채굴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코딩된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대가로 받는 BTC가 50%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블록 보상은 50 BTC였어요. 2012년 첫 번째 반감기에서는 보상이 25 BTC로 줄었고, 2016년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2.5 BTC로, 가장 최근인 2020년 반감기에서는 6.25 BTC로 감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감기가 시작되면 채굴 보상은 블록당 3.125 BTC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죠. 이번 반감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관련 지표를 보면 채굴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약 3억 8,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6,145 BTC를 매도했거든요. 더불어서 1,000 BTC 이상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보유 자산을 점점 더 청산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관련된 지갑 주소가 4.83% 감소했어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세가 증가하면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소리겠지만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에 따라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게 된다면 5만 9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조정은 필요한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가중화되면서 시장 하락이 올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리플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투자의 상위 10대 암호화폐 중에 XRP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포브스는 2024년 3월 투자에 적합한 상위 10개 암호화폐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XRP가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추천을 한 거죠.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등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포브스의 자문위원들이 XRP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XRP의 시가총액이 385억 달러에 달하며 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0.7달러라고 언급했거든요. 또한 리플 임원 중 일부가 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포함하여 XRP의 간략한 역사를 공유했는데, 포브스는 XRP가 네트워크의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어 다양한 화폐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더불어 법원에서의 승리로 인해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소매 및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높아진 관심에 대비했을 때 현재 XRP 가격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코인으로서 매우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XRP가 차트상으로 대칭 삼각형을 돌파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XRP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최근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잭 렉터 역시도 XRP가 이번 강세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확신을 표명했거든요. 사실 이런 말을 한 게 시장 투자자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인데, 관련 통계를 보면 상위 100개 코인 중 XRP는 61개 코인들에 비해 뒤처져 있어요. 2023년 10월 이후 XRP는 0.4878달러에서 최근 연간 최고치인 0.7
1.744달러까지 약 50%만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BNB는 205달러에서 598달러라는 새로운 단연 최고치로 191% 급등했고, 마찬가지로 솔라나는 지난 10월 22달러에서 이번 달 최고 154달러까지 670% 상승했으며, 카르다노, 도지코인, 아발란체 등등 모두 약 3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XRP를 보유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XRP가 암호화폐 분야의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XRP는 아직 출발을 안 한 것뿐이고, XRP가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RP는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상승 타이밍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XRP는 역사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때 잠잠했었고, 다른 올트코인들이 잠잠해지면 반대로 상승하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순환 상승을 이루고 있으니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주요 포인트들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 XRP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XRP ETF 소식 체크해 볼게요. 사실 XRP ETF에 대한 소식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XRP는 작년에 규제 명확성에 대한 판결을 얻고 생태계도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곧 XRP 투자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에는 곧 구현될 AMM을 통해 XRP 보유자가 수동적인 수익 창출을 할 가능성이 포함되었고, 또한 2023년 9월 XRP를 통해 아시아 3개국에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 기반 거대 금융기업 SBI도 있어서 관련 생태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더욱이 미국에서 XRP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는 이미 XRP에 대한 투자 수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최근 스웨덴 증권거래소에 추가된 XRP ETP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미국에서도 XRP 투자 상품을 개발 중이며 이것이 XRP ETF가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전에 리플 CEO와 자산운용사 바이키리의 CEO도 사실상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XRP ETF 출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었기 때문에 XRP ETF는 반드시 출시될 호재라는 걸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현재 SEC와 리플은 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 벌금에 관련된 처벌을 논쟁하기 위해 구제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죠. SEC는 구제 관련 브리핑을 3월 22일까지, 리플은 4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구제 관련 브리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SEC는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여전히 핵심이거든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점점 소송 판결에 대해 가까워지면서 합의에 대한 희망은 줄어들었고, 결국 이 소송에 대한 초점은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승소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는 SEC의 계획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담당 판사에게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에, 판사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승인하면 SEC의 규제 통치가 종료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SEC와 리플 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담당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전에 언급드린 바 있지만, 법원은 이미 SEC가 증권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 모순적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고, 더불어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